블랙박스가 이거 이렇게 어두워서 쓸 수 있나요? 너무 어둡네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네. 뭐야? 12시 다 됐어요. 지금 시간이 12시 다 됐어요. 뭘 밟았나 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뭘 밟았어요. 이 차가 저 밑에서부터 출발하긴 했는데 이게 재부팅 되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블랙박스가. 그래서 한동안 한 70m 오는 동안은 녹화가 안 되고, 예, 지금 이제 녹화가 되면서, 근데 지금이라도 녹화됐으니까 다행이죠. 그리고 바로 멈추죠. 다시 보겠습니다. 예, 바로 멈췄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다가, 예, 이렇게 해서 오다가, 여기서 역과했네요. 이렇게 돌아서 틀어서 이렇게.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불박차의 잘못이 있나요? 유죄가 한 분 계시네요. 98%는 무죄. 한 분은 유죄. 전 영상은 필요 없어요. 앞에 영상 아무 소용이 없죠. 왜냐면 여기서 가다가 이제 도는 거잖아요. 앞에는 전부 다 사람은 이쪽에 놓여있는 이쪽에. 근데 여기서 이렇게 꺾는 거죠. 앞에는 직진해 오던 거죠. 직진해서 꺾는 거예요. 여기서, 예. 블랙박스가 너무 어두운데요. 이번 사고, 만약에 사망사고라면 유죄라는 의견이 50분 중에 한 분이셨고요. 나머지는 98%는 무죄였습니다. 자, 이분께서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지난 2021년 9월에 있었던 건데요. 현재 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조서만 쓰고 귀가한 상태입니다. 어두운 골목길 우회전 중에 조금 오르막길인데요. 무언가를 밟고 지나갔는데 차량 아래에 사람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망사고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밟고 넘어가는 장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시 촬영이 아니라, 예, 처음에 출발했을 때로부터 한 50, 70m 전에 주차되어 있어서, 그래서 부팅 시간으로 영상이 없습니다. 아까 사진은 보셨죠?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죄라는 의견이 2%, 무죄라는 의견이 98%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으셨군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요? 판결문 올려주세요. 검사는 항소합니다. 검사 항소는 기각될 겁니다. 그런데요, 항소심 1심에서 형사비를 안 하셨대요. 형사비는 안 하셨는데 항소심에서 지금 항소심에 또 검사가 항소했으니까 항소심에서도 좀 어떻게 합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보험사가 1심에서 무죄 나왔기 때문에 형사비는 없대요. 항소심에서 유죄 나오면 그때 나온대요. 웃기는 보험사 아니에요? 아니, 항소심에서 유죄 나오면 이제 끝인데 뭘 합의를 해? 예. 자, 이번 사고 검사가 항소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될 거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 14개월이 지났어요. 안녕하십니까? 마음도 답답하고, 지난 8월 17일 날 항소심이 진행됐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자료가 아직 안 나왔다고, 2달 더 기다리라고.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했는데 1심, 이분의 운전자 보험이 형사비금은 3천만 원 나오고 벌금은 2천만 원까지 나오고 변호사 선임비는 5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옛날 거예요. 500만 원 1심 때 다 썼어요. 그래서 항소심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했더니 자격 요건이 안 된다고 안 됐어요. 자, 재판 진행은 판사가 검사한테 도로교통공단 자료 봤습니까? 네, 구형하세요. 8개월, 금고 8개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피고인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저는 안 보였습니다. 네, 여러 번 재연하더라도
살짝만 보일랑말랑? 예. 그랬더니 네,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요? 예,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 그냥 못하다가 사죄의 말은 했습니다. 선고 일자를 말씀하시고 마무리됐어요. 근데 판사가 몇 월 며칠 선고 뭐 보통 4주 후에 하거든요. 10월 17일이면은 그래도 4주면 11월 뭐 며칠 날 하겠죠. 예. 근데요,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판결 선고일이 11월 뭐 14일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요. 선고일에 제가 꼭 출석해야 되나요? 판사님, 판결 선고할 때 제가 꼭 나와야 되나요? 그랬더니 판사 세 분 중에 재판장이 기분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저 거기까지 재판하러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13시간 걸리는데요. 사고가 있던 지역에서 마음이 좋지 않아 트라우마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재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를 계속 빠지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그래서 판사님 저희 왔다 갔다 하면 13시간 걸리는데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날 꼭 제가 와야 되나요? 그랬더니 판사가 기분이 엄청 나빠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자, 판사가요. 제가 꼭 나와야 되나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구속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판사한테 나 찍혔다. 괘씸죄. 예. 그거는요. 그냥 써내세요. 반성문 형태로. 제가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뭐 재판을 갖다 우습게 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먼 데로 가서 좀 더 어떻게든 멀리 가야 좀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재취업하고 왔다 갔다 13시간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정말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써내세요. 예. 변호사는 판결 선고할 때 안 갑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일 때는 변호사들이 딱 나가서 앉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법률사무소 직원이 가서 그 판사가 얘기하는 듣고 옵니다. 판결 선고할 때는 변호인은 안 가도 돼요. 근데 피고인은 꼭 가야 되죠. 운전자 보험이 옛날 거라서 많이 아쉬우시죠. 왜냐하면 이분이 판사한테 잘못 보인 것 같아갖고 지금에도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무죄가 유죄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럼 형사합의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형사합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분은 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보험사가 1심에서 무죄기 때문에 안 준대요. 웃기는 보험사예요. 예. 그 보험사 제가 이름 오픈시키면은 그 직원이 좀 무식해서 그랬다 생각합니다. 그럼 그 보험사는 최소한 운전자 보험 하나는 망할 수 있어요. 어떤 보험사인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는 11월 14일입니다. 국선변경 선정 요건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건 안 됐어요. 선고는 11월 14일인데요. 처음에는, 방송하면은 유족분들이 보면은 좀 안 좋게 보지 않으실까 해서 좀 주저하셨는데, 이제는 괜찮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보세요. 보험사에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옛날 보험이라 1심에서 무죄 받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 안 나오는데요. 항소해서 유죄 받으면 그때는 가능하대요. 아니 뭐가 가능해? 처벌받기 전에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잘못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급이 안 된대요. 무죄 확정되면 안 되지만 아직까지 항소심이 안 끝났잖아요. 그리고 1심 재판 할 때, 1심 재판 전에 경찰에 검찰에서 형사합의금 나갔으면 도로 다시 환수한대요. 운전자 보험에서 나간 형사비용을 환수한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운전자 보험 어떤 보험사인데요. 하여튼 웃기는 보험사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 검사가 항소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 받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3천만 원의 형사비 되면 그래도 유족들한테 조금 위로를 드리고 내 마음의 트라우마를 조금 좀 줄일 수도 있었을 텐데 마음의 좀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텐데 보험사가 엉터리라서 아쉽기만 하네요. 그놈의 보험사. 아이고. 제가 11월 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1월 14일 날 3일 후 판결 선고입니다. 오늘 선고 있었습니다. 검사 양수는 기각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기각이죠. 그러면 판결문 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기각이에요. 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술에 취하거나 다친 사람이 누워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된다. 검사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상가와 주택이 밀집된 곳으로서 거기는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미리 대비했어야 된다. 그런데 왜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느냐? 그러면서 항소했어요. 그런데요.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서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함으로 족하고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은 그런 것까지 예견해서 미리 대비해야 될 주의 의무는 없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걸 알려면은 우회전하기 전에 내려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하시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요. 여기에 누워있는 부근에 가로등도 있고 간판에 불빛도 있고 그렇지만 도로교통공단 항소심에서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했어요. 피고인이 주행하던 차량의 궤적 및 운전자의 시야, 인근에 주차된 차량 및 피해자의 모습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부 구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기 갖다 살짝 일부러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본다든가 그런 건 조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 구간이 매우 짧다. 이렇게 할 때 눈 천천히 쫙 봤으면 뭐 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쫙 하면 너무 슥 지나간다. 통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좌우를 주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점을 그러자는 이렇게 보지 않느냐? 그럼 이렇게 여기 보느냐? 그냥 이렇게 보지 않느냐? 예. 그렇다면 피고인의 오른쪽 전방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회피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고 최종적으로 정차한 시점까지 1.1166초가 소요됐다. 일반적으로 반응 시간 동안 차가 그냥 굴러가거든요. 보통 1초 내외가 걸린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반응 시간 범위 거기에서 바로 멈춘 것으로 보인다라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감정했어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박스 같은 거 놓고 사람 크기 많은 거 해봐도 안 보인다는 거죠. 재현 상황 등을 종합하면 감정 결과가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 도로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 도로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거나 쓰러져 있을 것을 예견하면서 운전하기는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면서 보행자 및 다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충격 바로 정차했다. 그렇다면 뭘 잘못했느냐? 무죄다. 너무나 당연한 무죄죠. 어제도 그런 게 있었어요. 딱 우회전하는데 옆에 이렇게 계단 위에 있던 사람이 굴러 떨어졌어요. 이게 이 조수석 창문으로 살짝 보이긴 하지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똑같아요. 무죄 판결은 일부러 거기 뭐 떨어지는 생각하면서 거기를 차를 세우고 유심히 보면 보일 수 있겠지만 근데 슉 할 때 스쳐 지나가는 그것도 어떻게 아느냐. 왜 무죄일까요? 무죄이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무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은 이런 사고 계속해서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는 기소하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을 때까지 이분이 얼마 걸렸나요? 이게 2021년 9월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고가 11월 14일 2023년 2년 2개월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무죄 판결이 축적되어 있고 저는 이런 판결 많이 갖고 있어요.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이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주차장 들어가면서 쓰러져 있는 사건 제가 이 사건 맡으면 전 무죄 받아옵니다라고 했잖아요. 왜? 똑같이
똑같은 사건들의 무죄 판결들을 저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법원에서 무죄 받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으면은 경찰에서 한두 달 있다가 길어봤자 두세 달 있다가 검찰을 보내죠. 검찰에서 한두 달에 결정해요. 그러면은 한 4, 5개월 만에 무혐의로 끝나요. 그럼 그게 끝이에요. 근데 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 받으면은 검사가 항소하잖아요. 항소해서 항소심 또 1년 4개월, 1년 또 얼마 걸렸잖아요. 14개월 걸렸잖아요.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것도 검사가 상고하면 상고심 또 한 뭐 4개월 내지 6개월 또 걸려요.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무죄 판결인데. 검사가 상고했을까요? 상고는 불필요한 상고로 보여집니다. 판결문이 너무 완벽해요. 상식에 맞아요. 검사가 얘기한 거기는 상가 보차도 구분이 없고 뭐 상가도 많고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넘어질 수 있고 다친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조심했어야 된다? 그건 상식이 안 맞아요. 상고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11월 14일 날 판결 선고되고 7일 이내 상고해야 돼요. 첫날은 뺍니다. 15, 16, 17, 18, 19, 20, 21. 요 날 밤 12시 지나면 끝나요. 그래서 11월 22일 날 확정된 거예요. 무죄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났던 2021년도에는 그때는 운전자범이 3천만 원에 500만 원. 근데 2021년도 그러니까 형사비금 3천만 원, 변호사비금 500만 원. 그건 옛날 거예요. 2021년도에는 뭐 한 형사비금 1억 원, 1억 원 내지 한 1억 5천, 변호사비용 2천 내지 3천 그랬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죠, 초기 대응. 경찰 조사 단계부터 2022년 10월에 제가 만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이분이 처음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때부터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 초기 대응 플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분 처음에 사고 난 그날 저한테 질문 올리실 때 뭐라고 올리셨을까요? 이 사고가 9월 6일 날 일어났는데요. 저한테 질문하신 거는 9월 7일이네요. 예. 9월 7일. 그게 새벽에 질문하셨네요. 새벽에. 이 사고가 9월 6일 밤 11시 58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경찰이 조사받고서 한숨 못 주무시고 9월 7일 날 새벽에 글 올리셨어요. 예. 그때 처음 이분이 올리신 글. 사고 조사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조서만 쓰고 귀가했습니다. 예, 사람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썬팅이 짙다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썬팅 앞쪽이 45%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꼼꼼하면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이게 불 킨 거잖아요. 불 킨 상태에서 이렇게 어두우면 이게 어떻게 다니겠어요, 이거? 예. 이건 블랙박스가 꼬물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정말 안타깝고요. 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들과 함께 연인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제 한 잔씩 할 수 있죠. 너무 심하게 드지 마세요. 그리고 이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 그 판사가 판결 선고할 때 제가 나와야 되나 했더니 구속시켜 드릴까요? 그래서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그리고 썬팅이 짙은데 이런 차 타고 다니니까 사고 나지 뭐 이런 댓글 보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셨다는데요. 제가 좋은 블랙박스 하나 드릴게요. 화질 좋은 페달 블랙박스. 그동안 마음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위로의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이 운이 나빴던 거죠. 내가 아니었으면 다른 차가 사고 내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왜 내가?
누가 지나가다가 저 사람 쓰러져 있어요. 누가 신고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정말 운이 나빴던 거죠. 운이라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많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 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